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충북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을 매개로 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물릴 경우에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뇌염으로 물릴 경우에 발전이 될 수가 있고 또 20~30%의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본 뇌염 모기가 서식을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네. 논, 또 축사, 물, 웅덩이 이런 데 서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비가 내리고 난 요즘 같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하니까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충북에는 2명의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방법으로는 예방접종이 가장 좋고요. 긴 팔과 긴 바지를 입으시고 또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순서는요, 투데이 브리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보도국의 조윤광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궁금한 지역 소식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신한은행 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그동안 열심히 잘 짓겠다 해놓고서 결국 백지화가 됐다면서요? 네, 지난 2011년 9월입니다. 신한은행은 충청북도 진천군과 맺은 협약에서 진천군 광해면에 연간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연수원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5년까지 3,180억 원을 들여 일대 31만 제곱미터 부지에 8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연수원을 짓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났는데요. 미루다 올해 4월 착공한다던 진천 연수원 부지는 보시는 것처럼 잡초만 무성할 뿐입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진천 연수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건립을 백지화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천군은 백지화 소식을 2달여 전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망감이 상당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10만 명의 방문을 기대했던 진천군은 속았다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초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속이고 그런 거 아니냐. 그다음에 나한테도 언제까지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네, 건설업계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어렵사리 진천연수원 건립사업의 30%에 해당하는 지역업체 참여를 약속받았는데 결국 백지화됐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신한은행의 연수원 건립, 신한은행이 자신들의 사업 확장 카드로 이것을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분분합니다. 도금고 선정 문제와 관련이 있겠죠? 네, 신한은행이 연수원을 짓겠다는 시점과 네. 도금고 선정 시점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신한은행은 2011년 9월 충청북도와 투자 협약을 맺은 뒤 일주일 뒤 도금고 신청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합니다. 결과는 1금고에는 농협이, 2금고에는 신한은행이 예상대로 선정됐습니다. 신한은행은 기금 운용 수익은 물론 대외적인 지명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투자 협약 이후 삽질 한 번 없었던 신한은행이 벼랑간 연수원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금고와 통합 청주시 금고 선정 시기와 다시 일치합니다. 큰 사업보다 한꺼번에 다 붙어다 보니까 우선순위한테 배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늦어진 건데. 네, 신한은행은 연수원 끼워 팔기는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또 연수원을 착공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네. 역시 금고 선정 시기와 맞춰서입니다. 신한은행이 금고 선정과 맞물려 연수원 건립 계획을 밝힌 것만 벌써 3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신한은행은 어김없이 도금고에 선정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한은행이 우리 충북을 우롱한 상황,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북은행과의 합병 때 얘기도 있죠. 네, 지난 1999년인데요. 네. 신한은행의 전신인 조은행이 충북은행을 인수할 때입니다.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무려 2조 7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신한은행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대신 본점을 중부권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 역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점을 중부권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거대 은행이 지방을 우롱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 행정적으로 우리 지역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보상을
네, 신한은행의 공수표에 놀아났다고밖에 볼 수 없는 충청북도에 대한 책임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협약만 해놓고 대책은 고사하고 사태 파악도 제대로 못한 충청북도에 대한 행정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네, 기업의 대도민 약속 그리고 또 기업 윤리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도내에 기업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스포츠단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제가 저도 시민 입장에서 보니까 야, 정말 기업이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관련 소식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3일이었죠. 네. 진천과 음성에서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하나큐셀이 대규모 장애인 선수단을 창단했습니다. 시각과 지적 장애, 축구 두 종목을 비롯해 수영과 역도, 조정, 골볼, 사격 등 7종목에 선수 30명을 영입했습니다. 자칫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던 고등학생 선수 등은 소속팀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소속팀이 생겨서 이제 하나큐셀에서 이제 활동하게 돼서 기분이 아주 매우 좋습니다. 하나큐셀은 이번이 두 번째 스포츠단 창단입니다. 김지현 선수 등이 소속된 여자 프로골프 선수단에 이어 이번엔 장애인 스포츠단에 눈을 돌렸습니다. 선수단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선 지난 2월에는 에코프로 장애인 스포츠단이 23명의 선수를 영입해 창단했는데요. 하나큐셀 선수단이 30명이니까 도내 최대 장애인 선수단이라는 타이틀이 에코프로에서 하나큐셀로 바뀐 셈입니다. 이딴 대규모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은 최근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우승과 준승을 차지하며 자신감이 붙은 충북 장애인 체육에는 천군 만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각 종목의 경기력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 스포츠단.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것이 기업들이 이렇게 운영이 까다로운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인데요. 장애인 고용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소속팀이 생긴 장애인 선수들은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당수 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이 없어 운동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또 성적도 성적이지만 자칫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주기적인 바깥 활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기업 입장에선 2, 3년마다 꼬박꼬박 0.2%씩 올라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을 못 맞출 때 내야 하는 미고용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인데요. 직원 100명당 3명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종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기 환경 개선과 태양광 관련 장비와 부품을 생산하는 에코프로와 하나큐셀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60여 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하나큐셀은 이번에 장애인 선수 30명을 영입해 이런 고민을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 관련돼서도 일석이조잖아요. 그거 원래 그런 것도 하나그룹이 지향하는데. 네. 자, 어쨌든 기업의 의무 사항이기도 한데 네. 이런 것들을 참 잘 풀어낸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선수들을 영입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좀 매칭을 좀 시켜줘야 되는 중간자적 역할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좀 해주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네. 청주시가 갤럭시아 SM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갤럭시아 SM은 메이저리거인 추신수 선수와 최근 에비앙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해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한 고진영, 스케이트의 심석희 선수 등을 보유한 국내 대표 스포츠 마케팅 매니지먼트사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선수 관리까지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호 기업이군요, 국내. 네네네. 네, 하지만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에 앞서 기업들이 고려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장애인 선수를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단편적인 수단이 아닌 장애인과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충북에서 장애인 스포츠단 첫 테이프를 끄는 에코프로도 창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도내 건설업체와 5창의 중견기업이 창단에 관심을 가졌다가 내부 검토 결과 창단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선수단 운영에 기업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소식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기업에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또 장애인 선수단 여러분들께서 또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도내 첫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임기중 도의원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대법원이 네.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1년여 만인데요. 충북도의회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한 건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임 의원은 줄곧 자신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건네받은 돈을 네.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에게 전달할지 여부 등 임 의원에게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임 의원은 당선 무효는 아니어서 선거 비용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임 의원의 중도 낙마 뒤에도 2명의 도의원이 법원의 판단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도의장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병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의원도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네. 있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기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었던 청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시내버스 간의 그 큰 틀의 합의를 봤다는 내용인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 민관정 협의체가 7차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네. 합의를 이뤘습니다. 네. 네, 버스 공영제의 핵심은 노선권인데요. 수익성이 높은 일부 도심 노선에만 버스가 몰리는 현상을 막고 벽지 구간까지 버스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관정 협의에서 노선 신설과 개편, 조정에 관한 권한을 청주시가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건비 상한액 등 민감한 상황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표 인건비는 운전직 평균 급여의 2배를 넘지 못하고 대표의 친인척, 신규 직원과 비상근 임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신 청주시는 운전직 노동자의 퇴직 급여에 근속 가상률을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담이 굉장히 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최대한 양보하면서 또 준공영제 시행 전 부채는 모두 업체가 책임지고 청주시는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 연 한 차례 외부 회계 감사를 벌여서 부정행위가 2번 적발되면 지원을 끊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자, 이제 7차 회의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앞으로 이제 8차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얼마나 이제 이게 중요한 사안이고 쉽지 않은 사안이니까 계속 이렇게 회의가 열리는 거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준공영제가 시행될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네, 8분 능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남은 과제는 표준 운송 원가 산정인데요. 운송 원가는 버스 한 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인건비와 연료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버스 공영제 시행의 마지막 남은 단계인데요. 청주시는 운송 원가의 60-70%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남은 그런 안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시는 이미 요금 단일화 손실금과 무료 환승 보조금 등을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와 달리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한
예산 증가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최근 청주시는 노면 전차인 트램 도입에도 적극적인데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트램 도입은 한범덕 시장의 단골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트램 도입은 이전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무산이 된 기억이 있습니다. 뭐 트램 도입이든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브리핑 CJB 보도국의 조용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